디퍼런시케이션이 yn에 마이너스 yn 마이너스 1 너무 좀 그런데 뭐 그냥 예를 들은 거니까 그냥 가봅시다. 플러스 4분의 1에 yn 마이너스 2는 x 오브 n 하고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그런 이제 디퍼런시케이션으로 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뭐냐를 구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때 알파의 n승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푸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y 호모지니어스 n 마이너스 y 호모지니어스 n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분의 1에 y 호모지니어스 n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하는 알파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죠? 맞죠?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놨으니까 알파의 n승 마이너스 알파의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4분의 1에 알파의 n 마이너스 2승은 제로를 만족하는 알파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였어요. 그러면 알파의 n-2승으로 묶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은 0이 되는 알파가 무엇이냐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요거는 제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걸 제로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맞나? 또 안 맞는 것 같아? 뭐지? 2분의 1, 4분의 1. 왜 이렇게 알파의 2분의 1의 제곱을 해주면 알파의 제곱 맞죠? 그래, 알파가 2분의 1 맞나? 네?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그럼 그게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구했을 때 중근이다 이러면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만약에 중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였잖아요. C1에 알파 1의 제곱 플러스 C2의 알파 2의 제곱 이렇게 갈 거였잖아요. 서로 다른 그냥 조금 있다 나올 거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실근,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라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때 뭐라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추정해 갈 수 있느냐 하면 요 2분의 1의 n승만 아니라 2분의 1의 n승만 아니라 n의 2분의 1의 n승도 포함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근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n을 곱해준 저것을 가지고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C1, C2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풀릴 수 있다는 거. 요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해서 실제로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자고. 결국은 요걸 만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요걸 푼 거니까. 그러면 요거라고 한다면 적어질 때 C1의 2분의 1의 n승 플러스 C2의 n의 2분의 1의 n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하고 요것이 이제 전혀 다른 근의 관계를 맺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것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요거를 써보자면 C1의 2분의 1의 n-1승 플러스 C2의 n-1승의
2분의 1의 n-1승이 될 테고, 그리고 요거 쓰면 4분의 1의 C1의 2분의 1의 n-1승 플러스 C2의 이게 2승이죠. C2의 n-2의 2분의 1의 n-2승 이 과연 0이냐 이거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거 확인해 보자 그러는 게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선 요거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 0이 된다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앞에 거는 왜냐 2분의 1이 근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되면 C1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C1으로 묶게 되면 2분의 1승의 n승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n-1승 플러스 4분의 1의 2분의 1의 n-2승 그러면 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남는 건 요것인데 요것하고 요것이 0이 되는 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그 0이 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했을 때 C2로 묶게 되면 C2로 묶게 되면 이왕 버린 일이니까 C2로 묶으면 그러니까 C1으로 묶은 것이 0이 되는 게 이제 그냥 확인할 수가 있고 C2로 묶으면 C2로 묶었을 때 맞을까? 나 이거 의심이 드네. 나조차 확신이 안 사네. n승이 있고 n승이 있고 2분의 1의 n승이 있고 마이너스 n-1의 2분의 1의 n-1승이 있고 플러스 n-2의 2분의 1의 n-2승이 있는데 이게 0이 되나요? 0이 되나요? 이게 0이 되는 건 명확한데, 그죠? 이게 0이 되는 건 명확한데, 이게 0이 되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일까? 자,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냐 하면, n의 2분의 1의 n승, 여기도 n을 빼면 n의 n으로 묶어봅시다. 요거 그대로 있는 거 C2에 n의 2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n이 있는 거라면 2분의 1의 n-1승 그리고 n을 묶고 이것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의 n-2승 그러면 요것도 0이겠죠? 그렇죠? 이게 원래 근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플러스 C2에 요거하고 요것만 이제 처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만 처리한 것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의 n-1승 그리고 여긴 마이너스 2의 2분의 1의 n-2승 해서 확인되죠? 0이라는 거 확인되죠? 그죠? 2를 곱하면 이게 n-1승일 거 아니에요? 아주 거기서 끄떡끄떡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0, 이건 원래 근이었으니까 0. 그리고 이것도 원래 근이었으니까 0.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몽땅 다 0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뭘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하냐면 이게 도대체 왜 맞냐 그런 얘기예요. 요 중근이라는 얘기. 알파 1이 중근일 때 요것도 근이고 n 곱한 알파 1도 n 곱한 알파 1이 아니라 알파 1의 n승도 근이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제차해의 그 근이 될 수 있는 게 알파의 알파 1의 n승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n을 곱한 것이 제차해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눈에 확 들어오진 않지만 결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말하자면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알파 1분이 그러니까 알파 이퀄 2분의 1이라는 거를 지금 구했기 때문에 2분의 1을 구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C의 2분의 1의 n승 요거 하나만 갖고 쓰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갖고 된다고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요?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미분 방정식이라면 근이 두 개를 가지고서 제차해를 구성해야 되는데 하나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 자 그러면 그냥 뭐 집에 가서 이거 열심히 좀 해보세요. 해보고 가령 예를 들어서 3차인데 근이 알파의 n승이라고 놓고 근을 제차해를 그 특성 방정식 풀었더니 알파 1 하나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3중근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경우에 제차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해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알파 1의 n승 여기 개수가 있어야 되니까 C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C1 알파의 n승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C2 n의 알파 1의 n승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왜냐면 3차기 때문에 그 하나가 뭐냔 말이에요. 뭐라고 할 거예요? C3 해야 되겠죠. 미정계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C3 여긴 뭐가 될 거라고요? n의 제곱을 써야 될 거예요. n의 제곱에 알파 1의 n승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요. 그걸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자. 여기 뭐 그냥 써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중근이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요 수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어쨌든 균일에 구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 내용이 돼 버렸어요. 핵심 내용이 됐는데 그거 푸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스템으로 다루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 개별근일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근일 텐데 중근이 나올 때만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자, 특수에는 이미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제 교과 과정에 없는 것 중에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라는 말 여러 가지 그 리스폰스가 여러 가지가 이제 거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과서를 보면 어떤 저자들은 제차해 특수해를 가지고 일반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이거였죠. YN을 구하는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여기는 미지수가 있는 거죠. 미지수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 특수해가 있고 그리고 요 미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3단계로서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것이 우리가 지금 풀어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푸는 것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풀기도 해요. 뭐라고 푸냐면 제로 인풋 리스폰스를 구하고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푸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 뜻하냐면 제로 인풋 이런 뜻이니까 제로 인풋이라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xn을 0이라고 놓고 푸는 거지요. xn을 0이라고 놓고 푸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제차해 중에 하나죠. 근데 제차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미지수가 없는 겁니다. 미지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제차를 통해서 여기 보다시피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는 것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푸는 거 맞아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푸는데 요거하고 요것은 입력을 두 개로 완전히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형태의 그 해가 있다 그러면 해를 구하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2차 미분방정식으로 주어진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입력으로 뭔가 주어질 겁니다. 입력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일종의 입력인 셈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자에 남아있는 에너지, 메모리에 남아있는 그 에너지가 시스템을 구동할 테니까 지금 들어온 입력뿐만 아니라 스토어드 에너지도 입력의 한 일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으냐면 입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 입력 신호 그 자체이고 그러니까 x 오브 n 그 자체이고 이게 입력 신호 맞아요. 그런데 스토어드 에너지 저장 신호라고 합시다. 저장 신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y1, y-2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해요. 입력을 안 주더라도 이거에서 구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로 인풋 리스폰스와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요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여기에는 입력 신호가 없고 스토어드 에너지에 의해서만 구동될 때 어떤 신호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 했으니까 인풋이 제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력 신호가 제로일 때에 그렇다면 입력 신호가 제로라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정계수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스토어드 에너지만 거기에 가미시켜서 그것 스토어드 에너지만으로 구동된 신호 체계를 구하는 것을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고 하고 반면에 이거는 제로 스테이시니까 뭐겠어요?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다고 가정하고 입력만 들어왔을 때 그 신호에서 구동되는 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파티큘러 솔루션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니셜 컨디션은 제로라고 놓고 왜냐면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위주로 학습을 해가고 있는데 어떤 책은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가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고 관점의 차이니까 그 의미만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로 인풋 리스폰스가 뭐라고 해? 입력 신호를 제로로 없다고 보고 스토어드 에너지만 가지고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입력 신호도 안 들어와요. 스토어드 에너지도 없어요. 그럼 출력 신호는 얼마예요? 0이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을 구동하는 신호가 있는데 입력 신호 자체도 시스템을 구동하고 스토어드 에너지도 시스템을 구동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 각각에 의해서 제로 인풋 리스폰스 입력 신호가 없이 스토어드 에너지만 가지고 구동되는 출력 신호 요거는요 스토어드 에너지를 없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출력 신호 이런 것이고 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거에 해당돼요 이거에 해당돼요 임펄스 리스폰스는 입력 신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입력 신호도 없고 스토어드 에너지도 없다 그러면 빵이에요 그거는 출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럼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은 여기 보면 다 생각하세요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은 제로 인풋 리스폰스예요 아니면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예요 고민스러워요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떤 건가?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1학기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염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미정이는 1학기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미정이가 어떤 거? 이걸 것 같아 이걸 것 같아 응? 제로 인풋이라고 다시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건 뭐냐 하면 시스템이 푹 쉬고 있는 중에 입력으로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 출력 신호를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해요. 자 그럼 미정 요 두 개 중에 이니셜 컨디션이 없는 게 어느 걸까? 요거예요. 위에 거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 자체는 요거예요. 제로 스테이 리스폰스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건 그때 분명히 제로 스테이 리스폰스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플러스 파티큘러 솔루션 플러스 이니셜 컨디션을 제로로 하고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파티큘러 솔루션이 얼마예요? 임펄스 리스폰스는. 그렇죠. 그런 특별한 경우라니까.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는 제로 스텝 리스폰스 중에 특별한 놈 이니셜 컨디션이 0일 때의 출력 신호 입력 신호가 임펄스일 때 출력 신호 그런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카테고리로 따지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제로 인풋 아니잖아요. 왜요? n 이퀄 제로라는 순간에 임펄스가 들어왔으니까 입력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아니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스테이시라는 말을 뭐하고 여러분이 묶어야 되냐 하면 이니셜 컨디션이 없다.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이 그냥 회로가 오랫동안 활동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요걸 이해하면 된다고요. 이니셜 컨디션이 제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이해하면 뭐 제차해라고 부르는 거, 특세라고 부르는 거, 일반해라고 부르는 거, 여기서 말하는 제로 스테이 리스폰스, 제로 인풋 리스폰스 뭐라고 얘기해도 다 이제 이해하고 결국은 그리고 내용은 뻔해요. 내용은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으니까 결국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느냐,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느냐,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하느냐, 언제 대입하느냐. 그냥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만 구해가지고 거기에 금방 대입하느냐 아니면 파티큘러 솔루션도 구해서 더해준 다음에 대입하느냐 그런 거에 차이뿐이 없다고. 근데 그런 거의 차이에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중에 반은 우리 시험 보면 반은 50% 정도는 뭐라고 보냐 하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해서 그걸 미정계수를 미리 정해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해서 미정계수를 미리 구하면 그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고 미지수 가진 채로 파티큘러 솔루션 구해서 더해준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에 구하는 게 이 방법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그 미정계수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서 구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저거 중에 하나일 텐데 뭐가 더 보여요? 이거잖아요. 제로 인플 리스폰스. 그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다르고 조금씩 정의한 게 다르니까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요. 일반에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서 일반을 구하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저쪽에 보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해서 거기다 이니셜 컨디션을 갖다 대입해서 미지수를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는 개념으로는 맞지만 그걸 원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과정에서는 제차해 또는 균일해라고 하면 미지수를 그대로 갖고 있는 놈 적어놓으세요. 그거 적어놓으라고. 제차해 미지수 가지고 있는 놈 균일해가 그거니.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해 미지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 그리고 일반에는 제차해 플러스 특수해에다가 이니셜 컨디션 가지고 미지수를 결정한 일반적인 해, 전체적인 해, 전체 해 그런 의미를 명확히 하란 말이에요.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한 끗도 아니고 반 끗씩만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난감하다고요. 전혀 다른 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균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알파의 n승이라고 놓고 풀자. 그럼 이거 해가 뭐예요? 0.2가 나오겠죠. 눈으로 봐도 금방 나온다. 0.2. 그러면 이제 균일이라는 것은 C의 0.2의 n승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뭐냐 그러면 알파가 0.2가 나올 테니까 0.2의 n승이 아니라 균일에는 뭘 갖고 있다고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미지수를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균일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풀 때는 요거 없이 풀어요. 0.2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YHN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할 때는 YHN이라는 것을 알파의 N 여기다가 C 같은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저건 어디서든지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없이 구해서 알파를 여기서 구하는 건 알파가 뭔지를 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알파가 0.2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다가 0.2의 n승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것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듯이 C의 0.2의 n이라고 써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제 암산하는 겁니다. YHN을 구해야 돼요. 그럼 YHN을 뭐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놓겠죠. 이렇게 놓으면 알파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알파가 어떤 값들이 나올까요? 알파 1이 나올 때고 알파 2가 나올 때예요. 알파 1이 얼마 나온다고요? 2분의 1이 나올 때고 알파 2가 3분의 1이 나올 때. 그죠? 저건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y에 n의 마이너스 6분의 5에 y n 마이너스 1에 6분의 1에 y n 마이너스 2에 입력 신호가 들어온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경우는 문제 전체로 보면 이니셜 컨디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제차해를 구하라 그런다면 제차해만큼을 구할 때는 제차해를 이제 균일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균일해만큼을 구할 때는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6분의 5의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n-1승 플러스
6분의 1의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n-2가 얼마일 때 구하는 거라고요? 0일 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랑 달라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걸 구하는 것인데 이때 이 균일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파의 n승이라고 논다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걸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C1 얼마 플러스 C2 얼마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2차니까. 그러나 이걸 구하려고 할 때일지라도 이렇게 놓고 푸는 것이지 이걸 다 놓고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놨다 그러면 알파 n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알파의 n승이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6분의 5의 알파의 n-1승이 있고 저기에는 6분의 1의 알파의 n-2승이 0인 알파 값이 뭔지를 묻는 건데 이 경우에 알파의 n-2승으로 묶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5의 알파 플러스 6분의 1이 제로가 되는 알파를 구하는 것인데 알파를 제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것이라면 알파의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알파의 마이너스 3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6분의 1이 됐고 2분의 1 알파 3분의 1 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5 알파가 됐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게 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여기다 구한 것은 C1의 2분의 1의 n승 물론 바꿔 써도 되죠. C1의 3분의 1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C2의 3분의 1의 n승 이렇게 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참은 무조건 미지수 몇 개? 2개. 중근이라도 2개 만들어내야 돼요. 중근 2개 만드는 건 미리 한번 해봤어요. 중근일 때는 n을 앞에다 붙여서 C2로 처리하면 되고 3중근이 나올 때는 n 제곱하고 4중근일 때는 n 3승하고 뭐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2번 저것에 균일해를 구하시오 하면 요건 이번에는 무시하는 거예요. 균일해라면 요거 제로라고 놓고 요것도 무시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알파의 n승이라고 놓고 풀면 알파가 2분의 하고 3분의 1이란 서로 다른 근이 나오기 때문에 C1 2분의 1의 n승 플러스 C2 3분의 1의 n승이라는 그런 걸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자고. 이제 특세를 구하시오. 두 번째 단계에 이제 특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세 구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결국은 xn이 구동되어서 특수한 경우에 해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붙였고 입력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un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그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시스템에 그냥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디스크리타인 시스템이 있으면 이게 이제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입력 신호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출력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게 마이크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마이크는 뭐예요? 그럼 결국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거잖아요. 얼마를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력 신호로 이런 것을 입력으로 주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신호가 이렇게 증폭되어 나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스템은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그리고 뭐 잡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신호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과장해서 그리자면 언더슛이라는 것이 있고 오버슛이라는 것도 있고
오버슛도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언더슛이라고 그러고 이걸 오버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여기까지 이제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한 시스템이 있다가 안정된 상태로 넘어가는 거, 요게 곧 뭐냐면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의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파티큘러 솔루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요런 걸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를 트랜시언이라고 말해요. 트랜시언 이게 맞나? 트랜시언 리스폰스 이쪽은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 말로 이제 구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할 때는 파티큘러 솔루션 구할 때는 n이 충분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왜냐면 n이 충분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입력이 들어오는 것이 un이라고 그러면 입력치는 어떤 거예요? 계속 1이란 얘기죠. 이렇게 커져갖고 1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시간이 충분히 지난다면 어떤 형태가 됐을까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 분명히 파티큘러 솔루션은 증폭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1의 증폭은 A라고 하는 건 되잖아요. 얼마가 증폭됐는지 모르지만 A 배 증폭된 거라고 본다면 그것들이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에 요게 A고 요것도 A고 요것도 A고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라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를 보세요. 눈으로 봐도 이게 확인됩니까? 여기서의 출력하고 여기서의 출력하고 여기서의 출력이 어때요?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A 마이너스 6분의 5A 플러스 6분의 A 그게 3분의 1의 A인데 그게 들어오는 입력하고 맞을 거란 말이에요. 스테디 스테이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A는 몇이 되냐면 3이 돼서 그럼 결국 뭐예요? 마이크에 들어간 입력 신호가 3배 증폭되어서 나오는 신호일 거 아니에요. 중간에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파티큘러 솔루션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애를 구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디퍼런스 이퀘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데서 YN이라는 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했고 파티큘러 솔루션 요거는 C1의 2분의 1 n승 플러스 C2의 3분의 1 n승 요거는요 3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 그렇게 미지수가 있는 데다가 특수에다까지 해서 이니셜 컨디션 가지고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요게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그죠? 그럼 요것을 만족하는 것을 통해서 y0라는 값을 구해보면 y0는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yn은 저쪽으로 넘기면 6분의 5의 y의 n-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y0라는 걸 결정하면 6분의 5의 y-1 마이너스 6분의 1의 y-2 그리고 u0에서 6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y0가 6분의 11이다. 어떤 거예요? 요 그림으로 보자면 6분의 11이라는 값이요. 오버슛이든지 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이제 완전한 트랜시션, 아주 트랜시션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스테디 스테이시 아니라 트랜시션 스테이시인 요 값이 뭔지를 보게 되면 y0 값은 6분의 11.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6분의 11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직 미지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지수가 있는 것에 구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C1 플러스 C2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6분의 10이라고 이거 같아야 되죠. 근데 미지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식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민아 이제 말할 수 있는 길, 답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까 자, y0를 얻었어요. 그러면 저 C1, C2를 결정하는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y1이에요? 아니면 y2예요? 아니면 y100이에요? y1 갖고 구할 수 있을까? y2 갖고 구할 수 있을까? y100 갖고 구할 수 있을까? 뭐 갖고 구하면 돼?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어떤 거 같아? 미정이. 오늘 미정이는 y 0은 됐어. 이미 사용하기로 했어. 그럼 y 갖고 구하면 될까? y 갖고 구하면 안 될까? 아니 2 갖고 구하면 안 되냐고.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를 결정하려면 12개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그럼 y0하고 y2 갖고 될까 안 될까? y0하고 y100하고 100 가지고 미지수를 결정하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해?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y0하고 y1 갖고 결정해도 돼요. 그러나 y0하고 y2 갖고 결정해도 돼요. y0하고 y100 가지고 100으로 결정해도 돼요. y2하고 y100으로 결정해도 돼요. y100하고 y1000 가지고 결정해도 돼요. 왜냐하면 C1, C2라는 것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모든 값을 규정하는 C1, C2거든요. 그런데 뭐 갖고 결정하는 게 좋을까? C0, 아니, 그 Y0하고 Y1 아니면 Y0하고 Y100 두 개 중에 하나 미정이. 그렇지. Y0하고 Y1 갖고 결정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어차피 Y2, Y3, Y4 이런 값들은 Y0, Y1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들이에요. Y100도 Y0, Y1을 포함하는 Y100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1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이라고 값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너무하네.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y0는 6분의 11이 나왔고 요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3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식을 만족해야 되지만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식이 더 필요하다. 이기 때문에 이번엔 1을 보세요. 1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y0 들어가 있죠. 그래서 y1이라는 거 보니까 36분의 85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식을 살펴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어요. 2분의 C1 플러스 3분의 C2 플러스 3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Y2를 구해서 Y3를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C1, C2는 똑같은 값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미지수 두 개에 대해서 식 두 개 풀면 되기 때문에 요 식이 나왔다. 그래서 저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2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구했다고요? 호모지니스 솔루션 구하고 파티큘러 솔루션 구해서 거기서 이니셜 컨디션을 몇 개? 두 개를 대입해서. 그러나 이니셜 컨디션은 어디서 주어지는 겁니까? y 오브 제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값들로 주어지지만 그 이전에 있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국 결정되는 것은 y0 값도 결정되고 y1도 결정되고 y100도 결정되고 다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은 다 흡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화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조금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사실은 다음 주의 내용인데 먼저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차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입력 신호를 임펄스 리스폰스로 줬어요. 그리고 스토어드 에너지는 다 0으로 보냈어요. 그럼 저게 뭐라고? 저거 자체가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뭐라고 했어요? 이니셜 컨디션 없고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임펄스면 그거 자체의 출력을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분방정식 이 앞에 있는 식에다가 이렇게 주어지고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주어지고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시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요게 안 주어지겠죠. 요거 안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라고 그러면 입력을 델타 n으로 놓고 요걸 무시하고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푸는 건데 이제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입력 신호를 델타로 주고 이니셜 컨디션이 없다고 보고 그냥 일반화라고 했지만 일반화라고 포장을 했지만
이게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임펄스 리스폰스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 임펄스 리스폰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에 제로 임펄스 리스폰스에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라고 했죠? 근데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의 특별한 경우 뭐예요? 파티큘러 솔루션이 제로인 경우.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 없어요. 여기 용이에요. 파티큘러 솔루션 0. 요건 똑같잖아요. 아까 그랬던 그 제차랑 똑같아요. C1의 2분의 1 n승, C2의 3분의 1 n승. 호모지니스 솔루션 똑같고 특수해를 제로로 하고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하는 것인데 이니셜 컨디션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저때 이니셜 컨디션은 여기 에너지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다 리셋이 되고 리셋이 될지라도 y0라는 값을 한번 봅시다. y0라는 값은 요 식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게 리셋이 됐기 때문에 요거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입력이 들어왔잖아. 1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식인데 이 식에서 그러면 그 경우에는 C1 플러스 C2니까 이거 같아지니까 C1 플러스 C2가 1이다. 아까하고 다르죠?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병민이가 Y만 가지고 이렇게 구한다고 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100을 구해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100 구하려면 어떻게 해?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Y1도 구하고 Y2도 구하고 Y3도 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Y1만 구하면 첫 번째 원래 식으로부터 이렇게 가는데 요건 1이라고 우리가 구했고 요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니셜 컨디션이. 그래서 스토어드 에너지 없는 것이고 델타 Y는 여기서 오해하면 큰일 나요. 델타 Y는 얼마에? 0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그래서 6분의 5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Y1은 6분의 5 그리고 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시기에서 Y1을 보면 2분의 C1 플러스 3분의 C2인데 그게 2분의 5가 같아야 되니까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만 있으면 풀잖아요. 그래서 풀면 이렇게.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애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왜요? 일반애는 이니셜 컨디션도 들어오고 x 오브 n이 u 오브 n이라는 1이라는 값이 계속되는 거였으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다른 형태로 임펄스 리스폰스. 그럼 이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일반애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으면 컨볼루션 해야 되겠죠. 컨볼루션 해서 컨볼루션성으로 여기에 u 오브 n을 만약에 저거 가지고 컨볼루션 하게 되면 조금 아까 구했던 요 일반애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안 나오죠? 그때 컨볼루션 썸을 할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니셜 컨디션 조건을 어디 대입한 적 있어? 없지. 스토어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컨볼루션 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그렇게 조금씩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 디퍼런스 이케이션 저렇게 써놓으면 뜬금없어 보이는데 저게 뭐냐면 저게 소프트웨어고 저게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냥 수도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면 A1이라는 레지스터, A2라는 레지스터에 6분의 5라는 값과 6분의 1을 저장을 해요. 레지스터예요. 저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메모리 두 개를 써요. yn-m1 그러니까 요거 하는 거고 yn-1는 ym1이라는 값을 대입하고 그 이제 이니셜 컨디션으로 스토어되는 얼마인지 나왔던 거 있죠. 아까 뭐가 나왔었어요? 1이었던가 뭐 그랬죠. 그 값 여기다 대입하고 그런데 요거는 레지스터지만 요건 메모리라고 하는데 요 메모리는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네? 업그레이드 돼요. 자, 그래서 n번까지만 우리 구해보자고 합시다. 시퀀스 출력 입력 신호가 n개 들어왔을 때 출력이 n개 뭐가 나오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입력을 받아들여요. 리드인을 해서 그 다음에 저것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게 되면 YN이라는 게 구해지겠죠. 그럼 지금 XN이라는 게 들어와서 YN이 결정되는데 거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아니 뭐 0.1 마이크로 세컨드 후에 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해준 거를 화면에다 프린트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게 여기 그림에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YN을 구했으면 YN을 YN-1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YN-1은 YN-1로 업데이트하고 근데 요거 먼저 해야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되죠. 요거 먼저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요거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합해서 YN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죠. XN 들어왔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YN 출력. 그 XN 또 들어왔다? YN 출력. XN 들어왔다? YN 출력.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디퍼런시케이션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아 저거 소프트웨어구나. 저거 하드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이 디퍼런시케이션으로 표현된다라는 것 속에는 소프트웨어도 들어있고 하드웨어도 들어있고 임펄스 리스폰스 들어있고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 들어있고 제로 인풋 리스폰스 들어있고 뭐 몽땅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두 번째 지난주와 더불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완전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 가지고 어떻게 이제 출력을 하는지 지금 이제 확인했듯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면 거기다 입력 신호를 컨볼루션 서머를 하면 출력이 구해지는데 그때 출력은 스토어드 에너지에 대한 출력은 없다. 거기에는 입력에 대한 출력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겁니다.